사인하고 사인스를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인과 사인스를 포괄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료 구조를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구조의 이름은 사인트리입니다. 사인트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인트리가 실제로 있진 않은데 만들 거니까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사인하고 사인스는 일단 이렇게 주석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인트리는 어차피 공통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요거는 common.js라는 파일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js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사인트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저희 생성이 됐을 때 우리가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솔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인트리를 콘솔로 잡았잖아요. 여기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인트리 is not defined. 이거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침하면, 자, 여기 사인트리가 이렇게 나죠. 테스트 is not defined는 테스트 함수는 우리가 아직 구현해 놓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에러 메시지가 보기 싫다면 여기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사인트리라는 요 클래스가 잘 구현이 됐는지만 모니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들을 실행을 중단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여기 포문을 중단시키고요. 어차피 쓰질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사인 콜렉터도 일단 지워주고요. 이쪽도 주석을 잡아주면 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트리만 나오고 에러 메시지는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인트리를 만들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모니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인트리를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 잘 나오는지 모니터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트리라는 로고가 잘 찍혔죠. 물론 여기 밑에 클래스가 잘 나오는 것도 확인했고요. 여기 사인트리 클래스는 일단 주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보면 여기 사인트리라는 로고만 잘 찍혔고요. 자, 그러면은 사인트리를 해볼 건데, 사인트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사인트리의 역할은 첫째가 들어온 기호들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기호들을 트리 구조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사인스라는 족족 사인스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를 하나 만들 거니까 이거는 트리. 당연히 트리 구조니까 분가로 객체로 만드는 거죠. 이따가 들어왔을 때 모니터를 해보면 어떤 형태인지 대충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기호를 여기다가 애드 했을 경우 사인이 하나 들어오죠. 사인스에다가 푸시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인을 트리까지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사인에다가 푸시한 다음에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this.list라고 해서 이 함수로 호출했을 때 지금 사인트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호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retur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사인스에다가 모든 걸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사인트리를 이용해 볼 건데요. 자, 파스트리에서 add 사인트리.add를 이용해서 기호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기호는 주석 기호가 되겠죠. 추가해 볼게요. 콘스.log로 사인트리의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인트리가 주석이 시작하는 이 기호를 넣었기 때문에 사인트리 리스트에서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주석 기호가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add 뭐 이것저것 해도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시작하는 주석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function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const라는 키워드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키워드는 사실은 이따가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사실 키워드는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는 공백으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키워드는 공백으로 구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기호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인 트리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는 데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트리를 구현하면 되겠죠. 들어온 기호들을 트리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 사인트리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리를 구현하는데,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사인이 들어왔을 때 사인이 문자열이잖아요. 그럼 사인이라는 문자열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 사연이라는 문자열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글자들을 계속해서 하위 노드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말로 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순회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포문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은 문자열을 순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캐릭터 하나 잡고요. 이렇게 캐릭터를 잡는 거는 기존 parse.js에서도 여기 항상 문자열이 들어오면 항상 이걸 잡아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CHR은 한 글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를 노드화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tree라는 최상단 노드입니다. 트리 구조의 최상단 노드니까 이 밑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런데 트리 구조 밑에다가 계속 노드를 추가시킬 거기 때문에 현재 노드가 무엇인지 그걸 가리키는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파리라고 해서 ref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 구조는 전체 트리, 그러니까 페어런트 노드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ref는 어쨌든 밑에다가 하나씩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가한 최근 노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 구조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노드랑 엣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일종의 그래프인데 그래프 중에서도 트리 구조는 계층 구조가 명확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일반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트리 구조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트리 구조는 특수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ref가 지금 트리로 잡아서 페어런트 노드가 현재 ref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글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ref에 글자를 검색을 해봐서 얘가 없으면 처음 들어오는 글자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트리가 처음에는 비어있죠. 트리가 비어있고 그래서 어떤 글자가 와도 처음에 ref의 CHR은 undefined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ref가 새로운 객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트리 안에 알파벳 A가 왔다 그러면 트리 안에 트리의 A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드가 A라는 노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ef를 옮겨줍니다. A라는 만약에 노드가 생겼다 그러면 A라는 노드를 바꿔줘야 되죠. 지금 ref는 트리이기 때문에 트리를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새로 만든 ref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열을 돌리게 되면 만약에 뭐 A, B, C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트리 노드 밑에 A라는 ref가 생기고 A라는 ref 밑에 B라는 ref가 생기고 그다음에 B라는 ref 밑에 C라는 ref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 포문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이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면 트리를 이렇게 콘솔로 호출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석 기호 있죠. 슬래시 별표 요거를 애드한 다음에 리스트는 뽑지 말고요. 이렇게 애드를 하면 여기서 콘솔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제 콘솔 창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면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라는 노드, 요거는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루트 노드고요. 트리 노드. 그 다음에 슬래시 노드가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여기 별표 노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 어떤 객체 표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슬래시랑 별표, 여기 트리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이 트리 구조를 출력을 할 때 한꺼번에 보기 좋게 보고 싶다 하면은 스트링거 파일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 2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해주면 여기 아주 이쁘게 문자열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콘솔로 찍어보면요. 자, 이렇게 객체가 좀 보기 편하게 가독성 있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드가 보이시죠? 슬래시 네, 별표. 자, 그러면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펑션 한번 넣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슬래시 별,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매달린 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좀 트리답게 표현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세이브가 있고 세이프가 있고 세이프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거죠. 새로 고침하면 자, 여기 슬래시랑 별표 주석 표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세이브 할 때 SA까지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A의 밑으로 VKF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죠. SA까지는 동일하니까 SA는 동일하고 그 밑에 VKF로 갈라지고 그 밑에 각자 또 E라는 그 노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트리 구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이브, 세이크, 세이프의 예처럼 단어들이 추가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 시작하는 주석 기호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끝나는 주석 기호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주석도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사히 들어갔죠? 여기 첫 번째 주석은 슬래시 별 여러 줄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는 한 줄 주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주석 별표 슬래시 잘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d가 무사히 되는 걸 확인했죠,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어떤 기호들을 add를 하면 이 트리 구조에 무사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접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호를 넣었을 때 이 기호가 이 트리 구조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호라고 하면은 연산자 아니면은 구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자나 구분자가 주로 특수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 특수문자 중에 어떤 것을 넣었더니 이 특수문자열은 우리가 파서 내부에서 쓰는 기호들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예약어를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우리가 넣어놨는데, 만약에 펑션이 존재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F가 기호의 시작인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를 시작하는 기호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FUNC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FUNC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액션4에서 이 테스트 함수가 글자를 넣었을 때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 인사인, 사인 지금 중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사인 트리를 만드는 거고요. 사인 트리의 핵심은 기호들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할 수 있냐 없냐 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호가 들어왔는데 그 기호가 전부 어떤 우리가 미리 예약하고 있는 그런 기호들에 지금 속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과 비슷하게 add 함수랑 비슷하게 ref 중간을 체크할 수 있는 노드 만들어주고, 전체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또 리절트가 어떤지. 일단 리절트는 true, 기본이 true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 들어왔을 때 이 사인이 기본적으로는 true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return은 result. 그 다음에 이 사인이 이 트리 구조에 속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 사인을 순회를 할 거거든요. 순회는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하나 잡아주고요. 이 글자를 ref에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ref가 지금 트리로 잡혀 있죠. 그래서 if ref에 지금 이 글자를 대입을 해봤는데, 만약에 얘가 참이다, 그러니까 ref에 CHR을 넣었더니 그것이 이제 실제로 있으면 ref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그래야 다음 글자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ref를 이렇게 옮겨주고요. 만약에 ref에 참조를 해봤는데 그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undefined가 됐다 이러면 여기서 들어온 사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랑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sult는 false라고 하고, 여기서 더 이상 포문을 돌 필요가 없죠.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포문을 한번 돌려본 결과를 리절트를 연산을 하면, 만약에 일치하는 게 있으면 리절트고요. 리절트가 true로 갈 거고, 만약에 중간에 일치하는 게 없었으면 리절트가 false로 나갈 겁니다. 이 체크를 실제로 할 때 이 리절트를 한번 콘솔을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은 펑션을 하나 넣고요. 나머지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펑션이라는 기호를 사인 트리에다가 넣어놓고 펑크라는 걸로 시작하는 기호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스를 콘솔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false 나오죠. false. 아, 여기가 str이네요. 사인인데 변수 이름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주석들을 지워주고요. 콘솔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rue가 나오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펑크가 아니고 펑크로 가봅시다. 그럼 false가 나오죠.
왜냐면은 K 때문에 안 된다고 나오는 거니까. 펑크는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false가 났는지 체크를 해보면, 자, FUN까지는 제대로 나오다가 K에서 false가 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펑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 시스템에는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체크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체크를 통과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랭크테를 C로 돌리고요, 이 FUNC 얘는 자, 펑션이라는 것의 일부다. 우리가 FUNC로 시작하는 예약어가 있다라는 것만 보장해 주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쓰는 기호다라는 것까지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려면 리스트를 체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호가 여기 사이언스에다가 전부 다 모든 걸 축적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려면은 사이언스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트리에서는 그 기능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기능은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구현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add, check, list 이 세 가지를 구현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사히 사인트리를 만들어 봤고요. 이 사인트리를 실제로 액션 4에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이 주석들은 일단 지워주고요. 사인 모드에서 지금 테스트 CHR이 나오죠. 이 부분을 사인트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코드는 이게 이제 일반식 코드인데, 만약에 처음에 사인 모드가 false일 때, 사인 모드가 현재 시작되지 않았을 때 어떤 특정한 글자가 들어왔는데 그 글자가 기호의 시작인지 알아보는 게 이 테스트였죠. 이거를 사인트리 요 객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대신 사인트리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대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인 모드가 false일 때, 사인 모드가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 글자를 사인 트리에다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이면 우리가 이게 사인이 시작됐구나 라고 판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인 모드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면 이게 중간에도 계속 맞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트리로 체크를 하는데, 이건 글자 하나를 체크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사인 컬렉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이 시작됐을 때는 사인 컬렉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 여기 사인이 시작됐을 때, 그 사인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또 다른 글자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판단을 해보니 만약에 이게 true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사인 컬렉터에다가 다시 한번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때는 글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인 스트링은 기존의 사인 컬렉터에 모아놨던 것과 지금 들어온 이 글자 하나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사인 스트링을 만들어서 이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시작하는 사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인 컬렉터에다가 이제 이 CHR까지 추가를 해서 지금 사인이 진행 중이다라는 표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사인 모드가 true인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토큰들이 사인 컬렉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false가 났어요. 더 이상은 사인 기호가 아니다라고 false가 났으면 이 부분에서 사인이 끝났다라는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인이 끝났는데 지금 들어온 이 글자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서 사인이 형성됐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current sign, 지금 사인이 뭐냐 하면은 이 사인 컬렉터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열입니다. 이게 지금 current sig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d of sign 한 다음에 이 current sign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잘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링이 ABC 마이너스 플러스 DEF죠. 그러면 사인 트리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사인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것들이 출력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죠. 이 부분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었네요. 여기 C로 바꿔주시고 이쪽도 해주고,
여기도 바꿔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이 스타트 했죠? 그 다음에 인사인 됐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사인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잡혔죠. 그래서 A, B, C, D, F라는 문자열은 중간에 그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우리가 사인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체크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인 종료 이벤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기 화이트에서 했듯이 토큰에다가 토큰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토큰스에다가 토큰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토큰을 초기화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토큰이 분리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토큰이 분리가 됐을 때 이쪽에서 콘솔이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ABC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DF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완전치가 않죠. 지금 이것만 해가지고는 완전치가 않고 이런 거죠. 우리가 사인 콜렉터로 사인들을 잘 담아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토큰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토큰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도 토큰에는 수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인 모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토큰에다가는 수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쪽 부분에서 이 부분에 수집이 되지 않도록은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시작됐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해주고, 똑같이 사인 모드가 true가 됐을 때도 여기가 리턴을 해주고, 근데 이 부분 사인 모드가 끝나서 CHR이 들어왔을 때 이 사인 모드가 끝난 이 부분은 CHR이 다시 내려가서 여기에 토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리턴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콘솔을 찍어 볼게요. 자, 그럼 A, B, C, D, F 정확히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사인이 어떤 특정한 그 문자가 나와서 사인이 완성됐다 할 때의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사인 컬렉터에서 모은 이 커런트 사인을 토큰스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토큰스는 배열만 수집하기 때문에 배열을 만들어서 커런트 사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콘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BC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DF라는 여기 토큰으로 잘 분리가 됐죠.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콘솔들을 다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BC 마이너스 플러스 DF로 분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백으로 분리하는 절차 있었고, 그 다음에 기호로 분리하는 절차, 이 두 가지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기호가 완벽한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또 곱하기로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도 추가를 하고요. 잘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C 별, 그 다음에 DF로 분리가 잘 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석기호로도 잘 분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ABC, 주석기호, DF 이렇게 잘 분리가 됐죠. 이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인 트리라는 이 트리 구조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 4에서 그 공백 문자로 토큰들을 분리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의하는 어떤 기호로도 토큰들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생긴 겁니다.